결실기면 우리가 결실기에 가장 위험한 거는 열과예요. 물론 간이비가림을 해서 열과를 막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규칙적으로 주면 희한하게도 체리는 물만 잘 줘도 충피해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리 같은 경우 보통 3일에 한 번씩 주긴 하는데 그 고추대 있죠. 네네. 고추대에다가 한 60cm 정도 이렇게 60하고 40cm 이렇게 하세요. 네네. 매직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군데군데 막 찌르고 다녀보세요. 좀 밭이 마른 것 같다. 물 좀 줘야 될까 하고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과원에 그냥 슬슬 다니면서 찔러보세요. 그래서 40 이상 들어가면 안 줘도 돼요. 근데 안 들어가요. 물론 돌밭 빼고요. 안 들어가. 군데군데 보면 그때는 이제 과원에 한두 시간 정도 물을 주면 좋죠. 근데 쭉 주는 게 아니라 한 20분 주고 10분 쉬고 20분 주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스프링클러입니까? 아니 그냥 점적 이렇게 물 아, 떨어지는 거. 그럼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거의 그때쯤 될 거예요. 체리는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열과도 많이 없어져요. 그 장마 때는 이게 수분 증발이 많은데 예, 그렇게 주면은 그 껍데기만 물 먹었다가 예. 금방 증발해버리는데 아 그러니까 체리는 오히려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된다고요. 꾸준히 주면 그 관수 습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간이비가림을 해도 비가 폭우로 쏟아질 때, 물론 지금까지 체리 수확기 때 비 온 적이 거의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지만 비가 폭우로 쏟아져도 과수가 그렇더라고요. 자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내가 계속 습관을 들여놓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많이 있어도 뿌리가 그걸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두리뭉실 그러거니 했는데 제가 이거를 몇몇 분들한테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본 책도 보니까. 그게 그 과수에 오래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과에 걱정이니까 그 선생님 말대로 주기적으로 물을 잘 주면은 네. 그 열과가 이게 없다는 거. 이게 물 안 주다가 이제 갑자기 비 오면 막 그 열과 생기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2, 3일 이렇게 주면은 나무에 그 저기 돼가지고 열과가 없다고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과수는 습성을 바꿔주면 되더라고요. 습성을. 그 막 잘 주다가 뭐 먹을 것도 막 잘 주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부터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그럼 얘가 잘 먹던 습성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 먹으니까 나무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고 열매가 잘 안 맺히죠. 그런 같은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과의 가장 중요한 건 습성을 바꾸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확실히 열과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열과로 걱정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간이비가림 이렇게 막 비싼 거 안 하고 간이비가림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습성을 바꿔주면 지금까지 보니까 습성을 바꾼 농가들은 열과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강사님 저기 지베리는 저기가 흙가루에는 효과가 없겠죠? 없죠? 연매십에서? 연면시비에서 효과는 있는데요. 맛이 떨어지더라고. 그걸 무르고. 네. 네. 그 체리에 중국이 하잖아요. 엄밀히 네, 따지면. 근데 걔들이 지베리를만 쓰지 않더라고요. 다른 약이 있는데, 다른 약이 있어요. 예, 그걸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 혹시 폼이나 사과에 쓰시는 폼이나 아시잖아. 네, 포미나체. 그거하고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성분을 보니까는 그게 써 있던데. 아니요, 그 올 3월에 저희가 그 중국 갔을 때 그걸 받아왔어요. 이만한 병 있는 거? 예, 예. 자기들이 쓰는 거를 우리 사정사정에서 그걸 받아왔어요. 좀 돈을 꽤 주고 샀어요. 받아온 것이 아니라서 엄밀히 따지면 성분 분석을 하려고 그것만 분석해 놓으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근데 그게 몇 천만 원 된대요. 성분 분석비가. 그래서 아이씨, 그냥 우리가 만들자. 네, 만들어갖고 어차피 대충 우리나라가 오히려 기술이 더 좋잖아요. 뭐 지베릴레나 뭐 이렇게 과비대하고 착색 당도 좋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그 유기농 농가, 천연 농가들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각종 약재들이 뭐 당기나 뭐 이런 것들 막 섞어서 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몇 가지 제가 이제 화공 좀 지식이 있어서 화공 쪽이 전공이라 그쪽을 좀 섞어서 만들려고. 그래서 아까 가재꼴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당도, 착색, 크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내년과 내후년 한 2년간을 실험을 해보려고요. 어느 정도 1, 2년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 크기가 1, 2g만 커지고 1, 2g만 더 커지고 그리고 착색 당도가 더 좋다면 인체 무해하고 뿌리고 바로 먹어도 상관없는 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제가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봐야죠.
그럼 굳이 우리가 시중에 농약사에서 파는 지베릴린 계통의 그런 약재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한 내년과 내후년 2년만 실험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과일은 꽉 크면 됩니다. 체리도 크면 잘 팔려요. 물론 적과 예. 저기 수지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를 조심해야 돼요? 수지는 병이 아닙니다. 수지는 성장통이죠. 수지가 병이 되려면 뭐 잘 아시겠지만 톱밥이나 뭐 구멍이 있으면 병이지만요. 그렇죠? 수지가 많이 나오는 거는 습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수지가 많이 생겨요. 과도한 유인 전정이나 아니면 나무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근데 이제 체리 지금 수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체리에서 수지가 어디에 생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전목부위 근처에서 생기는지 전목부위 근처에서 생기는지 저기 정도 중도한 조금 더 올라가세요. 예, 여기서 주로 생기는 거예요. 언제 수지가 가장 발생이 심해졌나요? 한 8월 달쯤 해가지고 비 오고 장 맞이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그건 습해입니다. 습해요. 예. 그리고 그 봄 해동기 지나서 5월쯤에 수지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거의 다 냉해 피해가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5월쯤에 난 여기 생기더라. 그거는 냉해를 여기서 받았죠. 그러면 뿌리가 활착하려면 이 뿌리가 막 제대로 활착하고 제대로 먹고 이러면 얘가 살아나려면 그 냉해끼를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서 어느 특정 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수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톱밥이나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뭐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그 체리하고 자두하고 복숭아 뭐 이런 햇거리들 볼 때 수지가 어느 게 제일 많은지. 체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체리는 모든 원인의 기본이 습이에요. 과원의 통풍, 통기, 습.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체리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잿빛. 유독 체리에서 그것만 막으면 돼요. 그리고 뿌리옥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뿌리옥은 무조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후치향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뭐 설마 토양 검사 하겠어 이라고 이제 한 목협 한번 뿌려보시든지. 후치향은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매년 말에 꼭 토양 소독을 꼭 해주세요. 그때는 그 다음에 검사 안 걸립니다.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스테레오토마신하고 톱시넴은 겨울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그리고 항생제 계통은 어차피 뿌려도 돼요. 스테레오토마신은 항생제 계통이니까. 농약은 수확 며칠 전까지 쓰면 돼요? 그 먹는 기라 가지고 모든 과수의 기본은 수확 15일 전에 2주 전에 농약이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오는 거 보면 잘못된 거 아니고 혹시 참 약을 줬는데 예. 잘못 준 건 아니고요. 또 저 아무래도 저 친환경은 아니지만 네. 발행농업이니까 약을 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저는 평택에서 왔거든요. 네. 평택에서 왔는데 한 분 그 해충 병해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와서 강의하시다가 그 개인적으로 질문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혹시나 농약을 분해할 수 뭐 100% 분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해할 수 있는 뭐 제재 같은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저희 뜨락 모임 말고요. 체리온 모임에서 정 안 되면 약을 치자. 38,000원짜리거든요. 그 약을 뿌리면 농약 검출이 안 됩니다. 주로 포도 농가들이 암암리에 썼었던 거죠. 저희 지역 근처에 그 약이 있어요. 분해시키는 약이 있어요. 가수분해. 그 만드는 약입니다. 시중에 팔지 않고요. 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장목반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약들이 있어요. 가수분해 약. 보통 한 38,000원, 42,000원 이러더라고. 그게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에는. 뭐 성분이 가르쳐주시나요? 아, 성분을 제가 잘 몰라요. 예. 그걸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든 구해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레시피를 구해보려고. 일본을 갈 돈이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 걱정해야 돼. 뜨나 카페에서 기자들이 그리고 참 단순한 저기 일소병 있잖아요. 예. 저기 기세라에서 예. 중간에 네이녀 같은 데가 타들어가요. 아, 많이 그래요. 나트륨 뭐 네이녀 그런 게 타서 그거는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버려야 돼. 일소피에는 뭐 왜 그런 거죠? 일소피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물 없는 많이 거예요. 먹으면 일소피해가 들어나 무리를 아니 그러면 죽죠. 물이 너무 많아지면.
일소 피해는 뜨거워서 그런 건데 솔직히 체리 여러분들 그 꽂는 분화기 때요. 꽂는 분화기 때가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잖아요. 근데 꽃눈의 충실도를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과원 내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때 일소 피해를 많이 봤죠. 꽃눈 제일 29도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과원 내 온도가.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최고 더울 때가 34도, 6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과원 내 32도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쌍자가가 발생되고 더 큰 문제는 꽃눈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꽃눈 출실도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명히 내 밭에 수분수도 많고 누가 봐도 꽃눈이었는데 헛꽃눈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과원 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런 시설농가는 위에 차광막 씌우던지 한낮에 아니면 미세 살수 장치를 달죠. 그래서 과원 내 온도를 낮춥니다. 미세 살수 장치는 반드시 언제 틀어주냐면 1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래서 과원 내 온도를 30도 이하, 못해도 29도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일소 피해도 막아질 뿐더러 꽃눈 분화에도 좋아요. 그리고 결실기 농가들은 이 체리는 그때 안 달리잖아요. 근데 혹시나 요즘은 하도 높아서 6월도 일소 피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과해 일소 피해가 받는 경우가 있죠. 6월 달에 일소 피해 받는 체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장지를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그늘이 좀 져야 됩니다. 그늘이 져야지 좀 과해 해를 덜 받죠. 네, 그럼 뜨거울 때 신문지 싸주면 되나요? 신문지. 그럼 더 올라가겠죠. 찜통 낼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건 미세 살수 장치. 그거 안 되면 잔디밭에 이렇게 막 군데군데 세워놓고 막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싸던데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거라도 막 갖다 놓고 군데군데 막 놓고 과원내 온도를 어떻게든 낮춰주세요. 온도를만 낮춰주면 꽃눈 충실도도 좋아지고 일소 피해도 거의 없어집니다. 과원내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질문 있으신지? 전목 부위에 수지가 생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목부예요? 전목부에 수지가 생기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략? 최근요? 최근에 생기는 이유는 충피해입니다. 충피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목부위 부분에 충피해 때문에. 그때 대표적으로 유리나방 나무종들 같은 그런 류의 존벌레 같은 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 있어요. 거기에 톱밥이나 다른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종 유리나방의 흔적에 의해서 또 급격한 수분 용탈에 의해서 그럴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전목부에 생기는 위아래 생기는 수지에 의해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보면 체리가 웬만큼 다 버텨내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없이. 제가 보니까 수지 있는 나무들 웬만큼 다 버텨내더라고요. 그리고 뿌리옥도 막 너무 걱정하시는데 이거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콜트가 유독 잘 걸린다는 거죠. 걸린다는 거지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콜트가 유독 잘 걸린다는 거지 콜트에만 뿌리옥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크림스크도 마찬가지로 뿌리옥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뿌리옥도 계속 제가 오늘 주요 방제가 뿌리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과원내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심을 때 꼭 후창하고 목캡 섞어서 그때는 뭐 누가 와서 검사할 것도 아니니까 꼭 섞어서 하고 수영 구성기 단계에서는 어차피 와서 검사 안 하잖아요. 결실기만 PLS 검사하고 그러니까 구청 목캡 같은 거는 써도 되지 않냐. 알짜도 그렇고 그런 거 써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산버스에서요 구디기가 한 나무에 5마리도 잡아봤는데.